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 공군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적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항공 선각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을 기반으로 항공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의 공군이 창군됐고, 변변한 전투기 한 대 없이 20대의 경항공기만으로 창군된 우리 공군은 창군 9개월 만에 6.25 전쟁을 맞은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목숨을 건 용전분투로 대한민국 수호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휴전 이후 전력 증강을 위해 쉼없이 매진한 우리 공군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빠르게 국가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하늘을 넘어 우주를 향해 비상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 그 기적의 발자취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 각석이란 이름으로 돌에 새긴 천문도 스흑점이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과학기술문화재를 처음으로 국가지정 유형문화재로 정한 것은 경천해인 사상을 신봉했던 우리 선조들은 하늘과 우주를 모든 사물의 으뜸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관찰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하늘과 우주에 대한 관심과 과학적 창의력이 결집된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하늘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고 생각한 선조들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깃들어 있는 우리 선조들의 하늘과 우주에 대한 경외심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공군의 영공 수호 의지로 계승됐고, 앞으로도 세계 인류의 항공우주군을 만들어 나가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에 가는 방법은 공군이다. 공군. 히로이도 천황관저와 동경을 폭격해서 쑥대밭을 만든다. 그래서 세계 여론도 일으키고 그러면 독립이 앞당겨진다. 이게 철칙이었어요. 일제강점기, 중국 상해로 망명한 임시정부 요인들과 항공 선각자들은 이역만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공군력의 절실함을 깨닫고 이를 갖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항공 독립운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0년 미국 캘리포니아 윌로우스시에 최초의 임시정부 한인 비행학교를 설립하는 쾌거를 이뤘고, 이곳에서 비행수를 익힌 한인 비행사들은 미군이나 중국군에 편입돼 대일전쟁에 참여해 실전 경험을 착실히 쌓으며 공군 창설을 위한 활동을 줄기차게 전개해 나갔습니다. 1943년 상해 임시정부는 공군 설계위원회 조례를 공포해 공군 창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1944년에는 상해 임시정부 군무부내 공군설계위원회를 결성, 국내 진공작전을 위해서 미군과 함께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 창군의 위대한 역사를 열었습니다. 경비행기 20대와 1,600명의 병력이 전부인 이름뿐인 공군이었지만 안팎의 반대를 극복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적의 창군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후 미군정에 의해 통일부가 창설됐지만, 해방된 대한민국의 공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미군정은 육군과 해군만을 창설했습니다. 하지만 공군력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항공 선구자들은 공군 창설을 목표로 계속된 노력을 기울인 끝에 1948년 3월 미군정 당국으로부터 조선경비대 경항공기 부대 창설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영단으로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됐습니다. 공군 창설을 주도했던 7인의 주역들은 해방 전 대부분 장성과 영관급 고위 간부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서 미국식 신병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수모를 감내해야 했지만, 공군 창설이라는 일념으로 굳게 뭉친 7인의 항공 간부들은 의연하게 미군정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신병교육을 마치자마자 조선경비 사관학교에서 장교 후보생 교육을 이수한 후 소위로 임관해 항공부대 간부로서 본격 활동했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군 창군을 포기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공군력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한민국 공군이 탄생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38선 이남 땅이 평화에 잠들고 있던 일요일 새벽, 북계 공산군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해 왔습니다. 참모총장으로 임명된 김정열 장군은 1,600여 명의 병력, 그리고 20대의 L4, L5 연락기를 가지고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공군 창군 9개월여 만인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 발발 일주일 후인 7월 2일, 우리 공군은 주일 미군 기지로부터 F-51D 무스탕 전투기 10대를 인수해 다음 날 전투 출격을 개시했고, 단기간에 전투 조종사를 양성한 후 유엔 공군의 당당한 일원으로 연합 합동작전에 참가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우리 공군의 전력은 병력 1,897명과 L4, L5 연락기 12대, T6 훈련기 10대가 전부였습니다. 변변한 전투기 한 대도 없었던 공군은 남침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해 개전 초 연락기와 훈련기의 후방석에 폭탄을 싣고 맨손으로 폭탄을 던지며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바로 이날이 제10 전투비행전대 창설 1주년 기념일이다. 단기 4284년 8월 1일 사천기지에 창설된 동지연대는 10월 초하루에 동해안 공군기지에 전진, 10월 11일 최초로 원산지구 전투 폭격을 감행한 이래 혁혁한 전사를 남기고 이제 1주년 기념일을 맞이한 것이다. 우리 공군은 일면 전투, 일면 건설의 기치 아래 6.25 전쟁 기간 동안 총 14,163회의 출격을 감행했고, 승오리 철교 차단 작전, 평양 대폭격 작전, 3.5.1 고지 전투 항공 지원 작전 등 수많은 작전 임무를 통해 눈부신 전과를 거뒀고, 쉴 새 없는 전투를 수행하는 중에도 전력 증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휴전 무렵에는 1개의 전투비행단, 3개 전투비행대대, 전폭기 79대를 포함한 총 110대의 전술항공기를 보유한 공군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키는 데 혼신을 다한 우리 공군. 총 129명의 출격 조종사 중 39명의 F-51D 무스탕 전투기 조종사들은 쏟아지는 적의 대공포 사이를 누비며 100회 이상의 출격 기록을 수립했고, 25명의 조종사는 임무 수행 중 장렬히 산화하여 조국을 지키는 별이 되었습니다. 6.25 참전 선배 공군인들의 피땀 어린 희생으로 오늘의 내가 있고 공군이 있으며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엔 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고 있는 우리 공군 용사들은 창공을 제압하려는 강철 같은 결심하에 맹렬한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최신식 전투기를 비롯하여 정찰기의 조종도 매우 익숙해졌다. 각종 군사시설과 잘하는 국군의 모습을 시찰해온 유엔 한의 대표 일행. 창군과 동시에 최악의 여건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어려움을 극복해낸 대한민국 공군은 정전 이후 현대전 수행에 적합한 전력 강화와 실전적 교육체계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6.25 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10월, 공군력 건설과 국산 항공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공군 기술학교를 통해 2인승 다목적 경비행기 부활호를 제작했습니다. 1955년 C-46 수송기 도입으로 우리 공군 단독으로 공수 임무를 시작했고, F-86F 전투기와 T-33 훈련기 도입으로 제트기 시대가 열립니다. 전술 요격 관제 능력 구비를 위해 제30 방공관제 경보대대를 창설하고 미군으로부터 레이더 기지를 인수해 자체적인 방공관제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공군대학과 기술교육단을 창설하여 교육체계 확립과 공군 현대화에 주력했고,
1956년과 1958년 공군 본부와 공군 사관학교를 서울 대방동으로 이전해 공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시속 1600km를 자랑하는 F-5A 초음속 제트기를 인수함으로써 우리 공군은 대공방위와 군의 현대화를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1960년대) 우리 공군은 신예기들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작전사령부와 군수사령부를 차례로 창설하며 군수지원체계를 확보하게 됩니다. 1960년대 우리 공군은 F-86D 전천후 요격기, F-5A 전투기, F-4D 전폭기 등 신예기들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효율적인 작전 통제와 군수지원체계 확보를 위해 1961년 작전사령부와 1965년 군수사령부를 차례로 창설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군 월남 파병에 따른 항공지원을 위해 한월간 장거리 공수 임무와 월남 내 공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공군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우리의 공군. 주변 정세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을 몰고 온다 하더라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책임감으로 이렇듯 자주국방 태세를 굳건히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훈련을 거듭하며 우리의 하늘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1970년대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였기에 우리 공군은 전력 보강과 자주국방에 힘을 쏟았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였던 1970년대. 우리 공군은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공군 전력 보강과 자주국방을 위한 전투력 강화를 위해 국산 경항공기 세메오 제작, F-4D 방위성금 헌납기, F-4E, F-5EF 전투기, S-2A 해상 초계기 등을 도입해 전력을 증강시켰고 예천과 청주에 공군기지를 건설하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군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사령부와 제2사관학교를 창설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F-16 전폭기는 한국에 배치될 48대 중 선발대로서 미 국방성이 주한 미 공군 전략 증강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에 배치된 것인데 이로써 북한군의 공군에 선제 기습 공격을 막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F-16 41대는 82년 6월까지 모두 한반도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적극 대처하며 공군 전력의 질적 개선을 실천해 나갑니다. 우리 공군은 열세한 대북 항공전력을 보완하고 동서냉전체제의 와해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공군 전력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국산 전투기 제공호의 생산 배치, F-16 전투기와 대량 공수 능력을 보유한 C-130 수송기를 도입 전력화하였고 방공 관제 체계의 자동화와 한국 전투작전 정보센터의 설치를 통해 유사시 신속한 제공권 확보와 작전 지원 능력을 확충했습니다. 노후화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공군사관학교와 교육사령부를 청주와 진주로 이전했고 통합 방위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군 본부를 계룡대로 옮겼습니다. 또한 88 서울올림픽 행사를 맞아 각종 항공 지원 활동을 통해 대회 성공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자국적공 지원을 위한 한국공군수송단이 기내 공군기지에서 창설됐습니다. 공군의 C-130 허큘리스 수송기 정비사 등 수송요원 150명으로 구성된 공군수송단은 걸프 지역에 파견돼 평화회복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1990년대 우리 공군은 국민과 함께 세계 속으로 비상을 시작합니다. 1990년대 우리 공군은 국가방위 핵심 전력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공군 방공포병사령부의 창설, KF-16 전투기 생산과 배치, CN-235M 다목적 수송기와 HH-47 헬기 등을 도입했고, 걸프전 참전을 통해 다국적 군의 일원으로 국제적인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96 서울국제에어쇼 개최를 통해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동시에 전 세계의 우리 공군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우리 공군 단독으로 수행하는 대규모 공중전투 훈련, 소링 이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오는 16일에는 킬체인 개념을 적용한 대규모 공격 편대군 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이때 적의 핵심 전력과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뿐 아니라 이동형 미사일을 상정한 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0년대 대한민국 공군이 첨단 정예 강군으로 우뚝 섭니다. 2000년대 대한민국 공군은 항공우주군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걸맞은 첨단 정예 공군의 면모를 착실히 갖춰나갔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KT-1 훈련기와 T-50 초음속 고등 훈련기를 전력화하였고, 동북아 최강의 F-15K 전투기 도입을 비롯해 정보와 정밀 공격 능력이 결합된 첨단 무기 체계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 양성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고 안보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강한 공군으로 또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공군이 인공위성의 움직임과 같은 우주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받는 국가 차원의 상황실을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 군사작전 수행도 가능하게 됐는데요. 향후 우주 전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2010년대 들어서 우리 공군은 하늘보다 더 높은 우주를 향해 힘찬 비상을 시작합니다. 창군 이래 짧은 기간임에도 기적과도 같은 발전을 이룩해온 대한민국 공군은 마침내 하늘과 우주, 그리고 정보 영역을 아우르는 최첨단의 전장 감시 체계와 지휘 통제 체계, 장거리 정밀 교전 능력을 착실하게 갖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지인 미국 알래스카까지는 7,200여 킬로미터. 미국 공군 공중급유기의 도움으로 7차례 연료를 공급받으면서 논스톱으로 8시간을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전투기 최초의 해외 연합 훈련. 38년째를 맞은 올해 레드플래그는 한국과 미국, 호주와 일본의 공군이 가상의 적 홍군에 맞서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을 벌입니다. 태극기를 그리는 과정에서 닭살이 돋았어요. 그거 보고 야, 우리가 뭔가 정말 해냈구나. 정상에 오르는 기분? 오늘날 대한민국 공군은 자타가 인정하는 정예 강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우리 공군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애국선열과 선배 공군인들이 흘린 피와 땀,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웠던 항공독립운동가들의 애국심과 해안, 극적이고 감동적인 공군 창설을 이끌어낸 창군 7인의 노력과 헌신, 전투기 한 대 없이 맞은 6.25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켜낸 호국 영웅들과 위국 헌신 살신성인의 표상인 순직 장병들의 희생정신은 지금의 대한민국 공군을 있게 한 힘의 원천입니다. 이제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강의 정예공군 육성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국익 증진,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항공우주군으로 비상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